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3강 강의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영상까지 변수와 메모리 그리고 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그리고 변수의 관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2강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펑션 콜, 함수 호출을 할 때는 함수까지 도착을 하면은 그 인수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복사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함수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반환해주면 이 부분이 결과값으로 대체돼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과 메모리에 대한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녀석이 main이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main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스택 메모리라는 곳에 그 정보, 함수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값을 넣는다는 그 할당을 해 놓는다는 걸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함수 하나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스택 메모리에 그 함수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스택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 뭔가 틀이죠. 스택 안에 어떤 틀을 잡는 거예요. 메인 함수가 사용할 메모리 공간의 틀을 잡고요. 그 안에 이 녀석이 사용할 변수 값을 관리를 하게 되죠. 이 안에 공간을 잡아주게 됩니다. input이라는 변수 값을 넣어주게 돼요. 자, 이게 최초의 main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생성되는 스택 프레임이고요. 그 안에는 main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그 중에서도 오토, 로컬 베리어블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보니까 펑션 a라는 녀석을 여기서 호출을 하게 되네요. 자, 이 펑션 a를 호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이 펑션 a는 input 값을 인자로 받게 되어 있네요. 자, 펑션 a를 이제 호출했다. 여기 main이 여기까지 와서 펑션을 호출해서 여기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펑션이 호출되게 되면 그에 따른 스택 프레임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펑션 a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펑션 a의 안에서 사용하는 로컬 베리어블 a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 자, 여기 파라미터도 어떻게 보면 이 함수가 사용하는 변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공간도 여기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에서 펑션 a로 호출할 때 인자로 input을 넣어줬죠. 그 말은 이 값이 여기에 복사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복사된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사된 값이 여기에 이 값이 여기로 복사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택 프레임이 A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실행을 하다 보니까 펑션 B를 호출을 하네요. 자, 펑션 B를 호출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펑션 B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녀석이 사용하는 변수, 요 안에는 이 로컬 베리어블은 없지만 파라미터로 input과 a가 있게 되네요. input과 a의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펑션 b는 파라미터로 input과 a 인자를 받죠. 그래서 여기 input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a가 여기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얘가 여기로 복사되게 되고 얘가 여기로 복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호출됨에 따라서 스택 프레임이 생기게 되고 인자로 넘겨받은 녀석을 값을 복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이름이라 복사되는 게 아니죠. 헷갈릴 것 같아 조금 예제를 바꿔드리면 만약에 여기가 뭐 x라는 이름이었으면 여기 x를 넣어줬으면 얘가 x가 되겠죠. x 값이 input, 이 펑션 b의 파라미터인 input, 일종의 로컬 베리어블로
복사가 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호출됨에 따라 스택에 스택 프레임들이 쌓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스택 프레임 안에는 그 펑션이 사용하는 로컬 베리어블들 정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스택 프레임, 스택 메모리에 대한 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자, 일단 저희가 스택 메모리, 스택 프레임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스택이 뭐냐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스택은 뜻 그대로 하면 뭔가 이렇게 쌓아 놓은 거를 스택이라고 해요. 요 위에다 이렇게 계속 쌓는 거를 스태킹 한다고 하죠. 스택하는 거예요. 뭐 동전을 쌓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접시를 이렇게 쌓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택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물건을 놓을 때 위에서 놓는 거예요. 위에서 쌓아서 놓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꺼낼 때는 자, 헷갈리게 이렇게 그릴게요. 꺼낼 때는 넣을 때 위에서부터 넣고 꺼낼 때도 위에서부터 꺼내게 됩니다. 즉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택의 이 제일 위에 있는 걸 우리가 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쌓을 때는 이 위로 쌓게 되고 꺼낼 때는 탑을 꺼내게 되는 어떤 데이터 구조 또는 꼭 데이터 구조가 아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들에서도 이런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맨 위에 거만 쓸 수 있다. 쌓을 때는 위로 쌓아지고 사용할 때는 위에 거만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스택 프레임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녀석은 위에 생성이 되게 되죠. 현재 거 위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안에는 함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정보로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로컬 베리어블, 파라미터, 그리고 리턴 값이 들어갈 공간 등이 있어요. 자, 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함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가장 위에 있는 스택 탑에 있는 녀석만 수행이 됩니다. 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nactive 상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다음 예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스택 프레임과 변수의 범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스택 프레임만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얘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얘에서 여기 있는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활성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코드에서 메인이 먼저 실행이 돼서 오다가 펑션 A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펑션 A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펑션 A에는 A라는 변수가 있고 input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았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을 봤더니 메인도 input이라는 로컬 베리어블이 있고 x라는 또 로컬 베리어블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펑션 A에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x 값을 출력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x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 x가 여기 스택 아래쪽에 있긴 한데 얘는 활성화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inactive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즉 여기서 얘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에러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접근, 스코프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을 하죠. 내 스택 프레임,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그 함수 또는 블록,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블록 단위로도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 블록 안에 있는 녀석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같은 함수 안에 있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함수 단위로 이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같은 함수 안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얘를 호출한 녀석, 그 하위 아래쪽에 있는 스택 프레임에 있는 변수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에러가 나게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수행이 되나, 그 펑션 A가 수행을 끝내고 나면은 나오게 되면서 이 스택 프레임이 해지가 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스택이 프레임 펑션이 끝나면 스택 프레임도 해지가 되면서 여기 있던 이 변수들의 값들도 메모리 공간을 잃게 되겠죠. 이 메모리가 해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없어졌고요. 현재 여기로 돌아오면은 현재는 메인 스택 프레임이 남아 있고 얘가 액티브 상태가 되게 됩니다. 활성 상태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얘가 수행을 하는 거죠. 얘가 액티브니까. 여기서 A 인풋하고 A를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A는 펑션 A에 있는 A죠. 근데 여기 있던 A는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게 됩니다. 즉, 내가 호출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변수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스택 프레임 형태로 이 함수 호출이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함수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관련된 메모리가 할당되고 해지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오토 베리어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호출하고 있던 코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메인에서 A를 호출했고요. 그리고 펑션 A에서 펑션 B를 호출했습니다. 스택이 쌓였겠죠. 스택이 쌓였고 현재는 펑션 B만 액티브고, 네, 액티브고 얘네는 인액티브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녀석들 실제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펑션 B를 보면은 A를 뿔뿔해주고 인풋을 뿔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하고 A를 출력을 해주죠. 자,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풋은 0이었고 펑션 A한테 전달을 해줘서 0이 여기 복사가 돼 들어왔을 거고요. 근데 펑션 A에서 인풋을 1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은 얘가 1이 됐겠죠. 얘를 여기다가 복사해 줬습니다. 복사해서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A는 0으로 했고 여기 A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된 1과 0이 여기로 들어와 있겠죠. 그 상태에서 A는 0이었는데 뿔뿔해 주니까 1이 될 거고요. 인풋은 1이었는데 뿔뿔해 주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인풋은 2, A는 1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나면 이 펑션이 끝났죠. 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해당 펑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해지된다. 즉, 이 스택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 있던 펑션 A가 끝나게 됩니다. 펑션 B가 끝나서 해지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위에 있던 이 녀석, 현재 얘가 탑이 되게 되고 펑션 A가 다시 활성화되게 되죠.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하겠네요. 여기까지 가서 비활성화됐다가 끝나고 여기로 왔으니까 얘를 수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인풋과 A를 출력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봤을 때 인풋이 2 그리고 A는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얘를 출력을 해봤더니 인풋이 1, A가 0으로 바뀌었네요. 자, 왜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인풋에서 0을 전달을 받아서 얘를 1 증가시킴으로써 1이 되었고요. 얘를 여기다가 1을 전달하고 0을 복사해서 전달을 했죠. 하지만 얘는 이 값이 복사돼서 들어간 것이 얘 자체를 전달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인풋의 값과 A의 값은 사라진 거고요. 얘가 가지고 있던 인풋과 A의 값, 이 녀석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즉 얘를 전달을 했던 건 복사본이 넘어간 거고요.
그 값이 복사돼서 넘어간 거고 이 펑션 A가 출력한 인풋과 A는 이 펑션 A 스택 프레임 안에 있던 이 값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인풋은 1, A는 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얘가 마치면 또 얘가 빠져나가게 되겠네요. 얘가 빠져나가면 메인이 액티브 상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메인에서 인풋을 또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펑션 A까지 얘가 수행을 하고 빠져나가서 사라졌고요. 현재는 다시 메인이 액티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수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풋을 또 출력을 할 건데 자, 최초의 인풋은 0으로 초기화했고요. 펑션 A로 호출하면서 인풋을 넣어줬는데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복사된 거죠. 펑션 A 스택 프레임에 있던 인풋에 0이 들어간 거고 뿔뿔해지면서 1이 되었지만 얘와 얘는 무관하죠. 얘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던 서로 다른 인풋입니다. 얘가 사라진 거고 얘는 무관하기 때문에 인풋은 여전히 0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출력을 하면 0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여기 있던 인풋의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0이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수 호출하면서 이 녀석이 메모리상의 어떤 구조로 쌓여 나가게 되고 그 중에 제일 위에 것만 실행이 되고 그 녀석이 수행이 됐을 때 거기 있던 메모리 값들은 다시 해제가 되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걸 잘 기억해 하시면 출력되는 값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 스택 프레임 안에 값을 각각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잡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그렇게 메인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은 메인도 끝나고 나면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 안에 모든 스택 프레임이 빠져나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펑션이 호출되면서 스택 메모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펑션이 작업을 마치면서 빠져나오고 이게 앞에 있던 애가 다시 액티브가 되고 걔 수행하고 빠져나오고 걔 메모리가 어떻게 스택 프레임이 해지가 되게 되는지 마무리로 메인까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지까지 한번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함수 호출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좀 더 깊이 살펴봤던 함수 호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인자로 넣어주는 이 녀석, 여기 변수를 넣어주지만 그리고 이 펑션이 받는 파라미터가 있을 때 자, 이 값, 만약에 우리가 여기 int input이 있었다면 얘를 여기 넣어주지만 실제로는 여긴 이 값이 여기 복사되는 거라는 개념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되는 값들, 앞서 본 예제에서 출력되는 값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자로 넘겨주는 변수를 넘겨주지만 이 안에 있는 값이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복사돼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식의 함수 호출 방법을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 펑션을 호출하는데 값을 전달해서 호출한다라는 거죠. 맞죠? 여기는 값을 전달해서 여기에 넣어줌으로써 파라미터에 값을 저장해 줌으로써 함수를 호출하는 녀석을 함수 호출 중에 call by value라고 하는 거고요. 복사본은 이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인풋을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얘 값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얘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함수 안에 인자를 넘겨줬다고 해서 그 인자의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인자 안에 있던 값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변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함수가 도출되는 과정, 메모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봤었고, 거기서 도출된 call by value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끊어 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함수에 배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